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만다라 보살님. 요즘 만다라 보살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요?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피곤해요. 바빠요. 하루가 바빠요. 예, 영감을 받으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얼만큼 뜨거운 화제 주인공이라는 것은 충분히 영감으로 느꼈으리라 봅니다. 제가 영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느낄 정도라면은 지금 뭐 만다라 보살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만다라 보살님에 대한 평가는 대단한 초능력자라는 평가가 매우 강합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알아보시는 분은 알아보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영의 차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를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마디로 나 잘났네 뭐 이렇게 들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잘나지 않았지만 제가 모시는 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요. 아. 우주 그 자체 아닙니까? 강명이시고 빛이시고 만다라전의 비루자나 부처님이시니까요. 예. 네. 자, 만다라 보살님 네. 지금 앉으신 데서 네. 그 우측 네. 제 입장에 좌측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요? 예, 예, 조금만. 네. 네네. 그 카메라가 네. 예, 정확하게 얼굴을 잡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만다라 보살님에 대한 외모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어요. 저 부끄러운데. 예. 저 모니터 잘 못하거든요. 제 거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예. 흥분해서 말할 때 이렇게 정말 얼굴이 대박만하게 크게 나와가지고 좀 멀리 좀 이렇게. 모든 여성 출연자들의 공통점이 카메라를 멀리서 좀 잡아달라. 제가 생각보다 얼굴이 안 예. 큰데 정말 예. 대두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얼굴을 작게 잡아달라고 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 세팅할 때 요 만다라 볼 예. 이걸 그냥 세팅한 게 아니에요. 연출적으로 예. 근데 얼굴을 작게 잡아드리려고 얘가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만다라 보살님은 얼굴이 주먹만합니다. 매우 얼굴이 네. 작아요. 근데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예인들 아시죠? 네. 탤런트라고 그러죠. 네. 이런 분들 화면에 보면은 그렇게 얼굴 약간 커 보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 보면 얼굴이 조망만한, 혹시 연예인 보신 적 있나요? 뭐 잘 못 봤어요. 저는. 아니 옆에 있는데도 그러세요. 박사님 얼굴이 작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예. 박사님 아유, 얼굴 작지는 않은데. 아이, 왜 그러시나 오늘. 아유 왜 전부 다 저를 대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오늘 제가 오늘 일진 좀 안 좋나? 예. 대부분 연예인들이 얼굴이 작아요. 네. 저도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대부분 저도 사춘기 때를 지나온 사람이죠. 내일 모레 한갑 될 사람이 사춘기 얘기가 좀 그런데 사춘기 때 이제 연예인들 보면 뭐 환상이 젖어서 정말 뭐 이런데 현실 속에서 연예인들 보면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작아. 그리고 너무 말랐어. 빼빼 말랐어.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현실 속의 연예인보다는 현실 속 옆집의 영희가 낫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얼굴 얘기 나. 근데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분 중에는 가장 젊고 또 어쨌든 호감도가 굉장히 급상승한 거는 사실이에요. 혹시 그건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실은 제가 댓글을 안 봐요.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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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연식은 좀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연식은 좀 되신 걸로 알고 네, 예, 좀 연식은 좀 됐습니다. 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예. 근데 지금 오늘 평상시 안 쓰다 안경까지 쓰시니까 더 애띠 보이시네. 더 애떠 보여요? 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아니고? 예, 안경까지 끼시니까. 네. 예. 어쨌든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다 스타가 되셔야 되는데 네. 가장 빠르게 스타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만다라 님에 대한 폭발력이 이 정도까지라고는 저도 사실은 예측 못했어요. 좀 저는 잘 믿기지가 않아요. 네. 그냥 저나 뭐 이제 손님들은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네. 제가 제 방송은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 댓글도 제가 안 보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전해주시니까 이제 그런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 그리고 참고로 네. 많은 분들이 이 상담 전화 주시고 하는 것은 네. 예, 얼굴이 대두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굴 앞으로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훅훅 밀어주세요. 자, 한번 밀어주세요. 자, 한번 예. 진짜. 한번 쭉 한번 밀어주세요. 이렇게. 아니 더 강하게. 아니 더 이상 못 갑니다. 아니 지금 대두가 돼야 돼. 대두가 돼야 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대두가 돼야, 왜냐면 이 방송은 유쾌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극적이면 아니 제가 이렇게까지 나가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안 진짜 제가 더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저희 카메라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앵글이.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예. 뭐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건 크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약간 스토킹 당한 그런 느낌도 드네. 근데 계속 저에게 집중해서 뭔가 보고 계셨다는 거겠죠. 예. 다른 것도 많지만 예. 특히 저에 대한 관심이 더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우리 만다라 보살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제 매력이 뭐라고 생각 드세요? 굉장히 좀 도회적 이미지가 있었고, 저는 그 유명한 탤런트 중에 네. 그 성형수술을 성공한, 이 그분한테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로 실명을 얘기 못 하겠네. 네. 성형수술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실명을 못 하겠네. 요것만 될게요 그냥. 드라마 굉장히 많이 했어. 많이 했고 탑스타야. 네. 광고도 많이 했고. 네. 굉장히 도회적인 이미지의 미인이에요.
누군지 호박이 모르겠. 능굴체 굴러온 거기에 또 출연한 걸로 알고 있고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예, 남편은 그 유명한 또 배우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제가 되게 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실명을 얘기하기 좀 곤란해서 제가 이 판넬을 잠깐 적었습니다. 이분도 좀 예. 이분하고 이미지가 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내조의 여왕의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물이에요. 박사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 욕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욕 먹어요. 사실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사실 제가 좀 마음속으로 품었던 얘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예, 그거는 개인적인 박사님의 예, 누가 책하는 바람에 그 책한 남자도 내가 잘 아는데 무명 때 영화배우 하려고 저희 그 영화사에서 찾아오게 됐었어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 만다라 보살님의 매력은 이렇게 도회적인 이미지를 네. 가지고 있다. 보기 드문게. 그래서 많은 분들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도회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 호감을 갖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만다라님이 풀어내고 계시는 어떤 역학 그리고 김원tun갑술 그리고 영감 네. 이 이야기 이 삼박자의 풀이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숨어 있는 도해지 속에 도심 속에 숨어 있는 고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학문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영감으로도 같이 보십니까? 근데 그분은 뭔가 알고 물으시는 건 거야. 아, 보통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 학문적으로 많이 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게 영감이 일상적으로 쉽게 이제 들어오는 게 예. 아니니까 어쩌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감으로 먼저 보고 영감을 보시잖아요. 그다음에 학문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감은 영감 외부울러 이 영감은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감각. 그렇죠. 뭐 그 네. 얘기를 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이라는 게 잘못 해석하면 영감 외부울러 뒤뜰에 뛰어놀던 송아리 한 마리 못 봤어. 뭐 이런 영감을 본 걸로. 영적인 능력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오해한 악플 다시는 분들은 아니 만다라 보살님 맨날 그 옆집에 영감 본데 좀 영감 말고 좀 젊은 총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 이 말의 표현이라는 게 참 웃겨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조선말은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 올라오는 글들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글들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단순한 글보다 그 무한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진짜요? 진짜로. 아. 예. 네. 근데 그런 댓글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몇 네. 분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예.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박사 그거 제가 잠깐 예. 저도 이제 도반이 있거든요. 예. 제 도반도 영적 능력이 다 보시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한테도 요번에 최근에 저를 공격하는 협박 전화나 도반이 아니 최근에 예. 저한테 이제 공격하는 협박 전화나 그렇지 뭐 정치 쪽 예. 관련돼서 예, 또 좀 싸우려고 이제 전화 오거나 이런 거 많았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옛날에는 이제 예. 그 자파라고 어이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6.25 참전 국가유공자라 그러고 그리고 어떤 또 영적인 뭐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를 평가한다고도 전화를 주신 분도 있어요. 예. 근데 희한하게 어떤 분은 저를 되게 높게 칭하고 네. 어떤 분은 자기가 잘 본다는 식으로 저를 평가를 네. 하던데 제 옆 도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영적 능력이 오히려 크신 분이 선생님을 알아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알아보고 저 차원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못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제가 속상해 하니까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우리
이 만다라 보살님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도급이라 그러기도 하고 네. 영급이라 그러는데 네. 그 급들이 굉장히 좀 위에 레벨, 상위 레벨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주로 신청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네, 알고 네.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좀 이 도급이 낮으신 분들 또 영급이 낮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뭐 만다라불이 뭐야? 무당도 아닌 것이 스님도 아닌 것이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무속인들 하면 이제 동네에서 굿당이 있고 뭐 탁 그냥 하면은 무속인 탁 하고 나오잖아요. 스님 하면 이제 승복 입으시고 이제 탁 하니까 목탁 치시고 근데 이 목탁도 안 치시고 네. 방울도 안 흔들고 이 만다라볼이라는 거 네. 들고 나와서 웬 어떻게 보면은 비빔밥 밥그릇 큰 것 같기도 하고 냉면 그릇 같기도 하고 여름에 어떻게 보면 또 요강 딴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그 만다라볼 들고 나가지고 북채 같은 걸로 딩딩딩딩딩 이거거든. 네. 무당도 아니야 스님도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딴따라도 아니야 북치는 소녀도 아니야 그런 데서 오는 분들도 많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도급이나 영급이 조금 낮으신 분들로 봐야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만다라 불이 어떤 존재인 걸 아시는 분들은 벌써 뭐 도급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 만다라 볼에 대한 가치를 아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만다라 불의 화신인 만다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분만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상담 의뢰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를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은 이 공부 저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많고 예.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영혼이 맑으신 분들이 또 많고 아, 신에 대한 경외심과 섬기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조상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우주적 차원에서 예. 다 연결이 이렇게 시켜 주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인연을 이제 잡아 주시는 건 거죠. 네. 보니까 나비도 많이 날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많이 와서 날라붙었어요. 지금 네. 딱 지금 나비가 두 마리가 아직 덜 날아왔는데 네. 두 마리만 날라 들어오면 이 만다라 전에 나비 공간은 꽉 찰 것 같습니다. 네, 등도 많이 이제 얼마 남았죠. 네, 네. 딱 두 마리가 지금 안 날라왔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특이한 게 특별한 분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저 만다라볼. 네. 아직도 여전히 촛불이 밝혀지고 있지 않네요. 전 특별한 인연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하신다는데. 네. 저거 잠깐 꺼내가지고 소리라도 한번 들려주시죠. 얼마나 특별하길래 왜 이 만다라볼에는 초가 안 담길까요? 저 소리가 좀 나죠. 여기 박사님, 네? 깜짝이야. 제가 여기 10,000원 넣었잖아요. 예. 저를 이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못 오시는 건 거예요. 네. 제가 뭐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근데 예. 찾아오시고 싶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예. 잘 이제 저를 이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예. 못 오시는데 최근에 왔다 갔던 분이 예. 상담료는 따로 주셨지만 요 예. 10,000원을 예. 전에 딱 올리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이 이제 크지는 않지만 예. 제숫돈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예. 제가 요 만다라볼에 담았어요. 그래서 예. 지금 여기 돈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연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희연이 박사님 또 이걸 꺼내라고 하면서 이것도 보여주게 되네. 아니 제가 저기 영급이 제가 아, 그러니까요. 7등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나 정말. 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뭐 점수 넣는 것마다 진짜 팡팡 터집니다. 뭐 적중률 100%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서문시장을 대대등장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석못 네. 가셨는데 그 전에 네. 이 박근혜 대통령만 하면은 옛날부터 딴지를 거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충 아마 촉 잡으실 건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 때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더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아, 박근혜 대통령 보고 이렇게 칭한 말을 한다고요? 예. 춘향인 줄 알았더만 향단이더라. 예, 예, 예. 여성으로서 굉장히 상처 깊게 훅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어제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참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기술자가 등장했다. 뭐 이런 굉장히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과거에 네.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하고 붙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네. 물론 패했습니다만은 네. 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도 오랫동안 했고 당 대표도 했고 네. 또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구시장까지 했어요. 전대구시장까지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대구역 앞에 박정희 광장까지 네. 만드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밀짚 모자 쓰시고 이 통일부에 들고 계시는 동선까지 세우신 분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를 당연히 지지선언 하고 지지해야 될 분이 이 김부겸 후보,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선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 왜 그랬습니까? 혹시 누군지는 아시겠어요? 누군지는 알겠네요. 알겠어요? 예. 아까 영감 뭐 영감 좋으시다 그러셨잖아요. 이분을 가르쳐서 그 어떤 분들은 별명을 홍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 홍영감. 바로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이 역학적으로 풀어 주시면 도대체 이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래서 버선이 아까 이분에 대해서 역학 좀 풀어달라고 예. 얘기를 하신 거구나. 아, 저는 뭐 때문인지는 몰랐어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이분의 사주를 이제 뽑아봤거든요. 예. 이분이 갑오년에 을해월에 을미일주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위에 월간과 일간에 을이 있거든요. 을이 뭐냐 하면은 넝쿨이라고 보면 돼요. 꽃, 넝쿨.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넝쿨은 굉장히 생명력이 대단하고 끈질긴 거예요. 넝쿨이. 근데 특히 이분의 밑에 월지에 보면은 해수가 있어요. 해수 자체는 좀 차가운 물이거든. 얼기 직전에 차가운 물, 이제 추운 물 위에 이 을이니까 부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떠 있는. 그럼 이 부초가 추운 물 위에 살기 위해서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지에는 미토가 있어. 미토 자체는 사막 같은 건 거예요. 그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아니라 바짝 메마른 그걸 미토라고 표현하는데 바짝 마른 이 흙에 또 이제 넝쿨인 건 거야. 화초가 자라야 되는 건 거야. 그러니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그 물기 없이 이걸 이제 막 이게 애써야 되는 건 거예요. 자기 생명력이 이제 이게 자라려고 하면은 그래서 에너지가 대단하다. 강인한 성격이다.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야 되는 건 거죠. 굉장히 끈질기다라고 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밑에 미토 자체는 이제 야망이 편재 자체가 이 편재인데 야망이 굉장히 크고 보면은 계산이 되게 빠릅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재물 이제 어떤 큰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야망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 을목 자체가 어떠세요? 갑목은 똑바로 자라는데 나무는 을목은 이렇게 하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었다, 요렇게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하겠죠. 자기가 뭔가 살기 위해서. 을목 자체가 또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해 병오가 상간 식신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을목 자체는 큰 태양이 뜨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 활동하고 뭔가 펼치고 뭐 이렇게는 한데 자기 표현하고 뭔가 움직이고 이런 거는 되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너무 자기가 이렇게 너무 나무를 타고 너무 덩쿨이 올라가다 보니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다. 너무 태양 가까이에 가서 자기가 말라 죽거나 오히려 더 탈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이제 보는 건 거죠. 말라 죽거나 뭐 태워 죽거나 이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이 덩쿨이 너무 설치되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건 거예요. 나무보다. 그러면 이 나무는 그럼 누구나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연간에 감목이 있거든. 이 감목이라는 거는 이분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 동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쩌면 현 정권을 타고 올라가는 건 거야. 지금의 정권, 정권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그러면 현 정권에 뭔가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야망이나 욕심이나 어떤 큰 포부나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박사님? 지금 보수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보수 정당의 대통령 네. 후보까지 했고 네. 또 보수 정당의 당 대표까지 했고 얼마 전까지는 바로 보수의 성지인 네. 이곳 대구 시장까지 그런 하셨던 그렇죠. 분인데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보수들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 정당을 공격하고 있고 또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박근혜 네, 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상대 진영은 진보 정당이 되겠죠. 민주당이 되겠죠. 네, 네. 그쪽에서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고 거기다가 지금 김부겸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선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초청해서 오찬도가 함께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여의도 정가는 말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여의도는. 네. 그러니까 총리 내정설, 총리를 제안한 게 아니냐.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이제 네. 아니라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네. 뭔가 총리설이 많이 바닥에 퍼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 총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 집권당에서 뭔가 요직을 제안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연간의 이 감목은 큰 나무잖아요. 이분이 을목이라 그랬잖아요. 이 을목이 덩쿨인데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벽을 타고 올라가든 나무를 타고 올라가든 그러면 이게 연간에 있다는 거는 이 년은 나라야.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에 뭔가 큰 거를 보고 같이 타고 올라간다는 건 거지. 이분은 그런 사주 형식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고 지금 어쩌면 그렇게 이 감목 타고 올라가서 또 다른 감목 타고 올라가고 또 다른 감목 타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떤 측면에 보면 상당히 기회주의자다, 야비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좋게 얘기하면 처세술이 좋은 거고, 예. 예,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뭐 우리 만다라님께서 뭐 저처럼 거친 표현 쓰실 분 아니고 왜냐면 만다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아까 박근혜 대통령을 준양해서 향단이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이분이 현침살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되게 날카롭게 독하게 내뱉다. 뭐든 보면은 그래서 독설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독설가. 그러니까 독설을 내뱉은 현침살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사람의 이 새치혀가 얼마나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새치혀인데. 예.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그런 게 있다. 예, 그렇네요. 그리고 항상 경쟁하고 뺏기고 하는 그게 자기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뭐 그 정도 얘기하죠. 더 들으려니까 제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네요. 스트레스도 받고. 자, 우리 우파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보면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우리가 미쳤지. 우리 손을 잘라버려야지. 내가 왜 찍어줬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부터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네. 이 홍준표 얘기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대구시장에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이 대구가 보수의 성지고 대구가 보수의 심장인데 대구에 멈춰있는 보수의 심장을 뛰게 하겠다. 보수에 무너져가고 있는 성지를 지켜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칠성시장을 가셨단 말이에요. 네, 지성시장 처음 가셨죠. 네. 네. 그런데 어제는 서문시장과 네. 이 수성구에 있는 수성모설 네. 가서 많은 인파들로부터 인산인해 구름대같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이거 김문둥갑술로 봤을 때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혹시 박근혜 대통령 쪽에도 김문둥갑술 하시는 분이 계신가? 나는 안 그래도 그 김은동갑술로 봤어요. 이동 경로를. 네. 오늘 네. 오늘 어제죠. 네. 어제 천 칠성시장에서 네. 서문시장. 그 다음에 어쨌든 칠성시장은 칠성주스 땡겨서 움직이셨던 거고. 네. 그럼 계시는 달성군에서 서문시장으로 옮기고 서문시장에서 수성구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은동갑술을 봤는데 구성 8개를 제가 들여다봤죠. 네. 들여다봤는데 희한하게 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신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다. 네. 이거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잘 방향을 잡아서 가실 수가 없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천문시장은 북동 방향입니다. 네. 대성군에서. 네. 근데 북동 방향 자체가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거고 거기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거고 환영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렸던 분도 많고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보고 대통령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예. 마음에 애국심이나 또 나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쌓여왔던 곳이 거기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 모였을 겁니다. 그런 이제 방향이었어요. 북동 방향이 48 방향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미 이제 서문시장에 감으로 인해서 뭔가 축제 분위기가 들어갔고 네. 이제 선거 유세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축제 분위기였다. 그리고 뭔가 추경호 후보님이 당선을 위해서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이 네. 뭔가 굳히기에 들어가셨다. 예. 저는 방향 자체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성모수로 가셨잖아요. 예. 구사 방향이 남동 방향이거든요. 예. 남동 방향도 너무 좋은 건 거예요. 남동 방향 자체가 예. 명예와 간직을 얻는 방향이에요. 예. 그러면 이 게임 끝난 거야. 예. 게임이 끝난 거야. 그래서 대구 시민의 마음은 예. 이미 지성시장에서 마음이 열렸고 예. 단합이 됐고 예. 그래서 결집했고. 서문시장 결집했고 서문시장에서 축제 분위기가 됐고 막걸리 한 잔을 다 땡기셨네. 예. 대구 시민들 어제 저기 뭐 서문시장 오셔가지고 전부 다 예. 막걸리 한 사발에 잔치국수 한 그릇씩 다 말아 드셨네. 아마 잔치였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잔치국수 한 그릇씩 다 네. 드셨겠어 보니까. 예. 수성못은 굳히게 들어갔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네. 그 우리 만다라 보살님 하면은 이제 영감의 네. 초능력자신데 네. 만다라 불의 영감을 바로 받으시는데 네. 그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네. 굳히기 작전 네. 이제 칠성시장에 이어서 네. 서문시장 네. 그리고 칠성주 칠성주래 수성구. 수성 아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더위를 타네. 예, 너무 더워가지고 자 했을 때 이 만다라 부처님께서는 어떤 결론의 영감을 주셨습니까? 제가 그럼 한번 추경호 후보님을 이제 대구시장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화경으로 뭐가 보이냐면
왜 이게 우리가 당선되면은 당선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쭉 서가 같이 손 이렇게 들고 막 예. 이게 보이거든요. 예. 이러고 있는 게 보이거든. 예. 그렇다면 화경으로 이걸 보여주시는데 예. 그게 당선의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경호 시장님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지금 상당히 더 바쁘신데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제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세상사 마음 먹기에 그렇게 물도 마시고,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라는 말이 있으니, 이 표현이 소설 중에 나온 글귀인지 아니면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했던 말인지 알 수 없으니, 세익스피어가 했다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마치 화엄경의 일체유심조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아는 지혜로운 이들은 역시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것을 통찰하고 있는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명한 개성으로, 그 사구계는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보인요료지, 원유대사 연갈이죠. 자, 그 다음에 삼세일체불, 응아릉, 응아릉자가 이렇게 잘 써졌나?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사구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삼세제불은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을 가리킵니다. 유심은 말 그대로 마음으로 말미암는 뜻이니, 일개 중생심도 마음을 크게 먹으면 부처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에 대한 절대 진리를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과 사를 해탈한 부처의 마음이나 세속을 살아가는 일개 중생들의 마음을 차별짓는 이유를 통찰한 글귀이니, 일체유심조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 대사의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대사는 당시 도반인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하루를 이렇게 거하게 된 어느 무덤 앞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셨죠.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잠결에 마신 물이 해골에 이렇게 고여있는 빗물이었음을 알고 구토를 하게 됩니다. 모르고 마실 때는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이 어쓰나
해가 뜬 후에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마음은 180도 다르게 요동을 쳤으니 그 이후의 여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진리는 오직 마음에 달려 있음을 알아. 대오 큰 번뇌를 벗고 진리를 깨달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불교사뿐만 아니라 해동의 성인으로 거듭나시게 되니 원효 그만큼 하늘의 뜻과 인간을 이어주는 마음됨을 알 수가 있으니 기도의 힘으로 지혜롭게 힘을 얻으시고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발언 초발언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복덕의 기도터 참 월강사 불사의 첫 스타트에 박채연님 불사 기금 올려주신 거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네. 며칠 만에 뵙습니다. 네. 예, 지방에서 요즘 지방 촬영이 좀 많아졌어요. 요즘 지방에서 네. 아이고 정신없이 네. 조금 전에 막 KTX 타고 막 올라왔습니다만은 많이 타신 듯해서 네. 너무 좀 어우. 예. 자, 이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선고 이후에 이것 월강사 신도분들이 이 기도의 참맛을 이제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참 안 된다 했는데 1심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옥문 하나가 겹겹이 쌓여있는 지옥문 하나가 열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기도 발심이 시작됐으니까 두 번째 문을 또 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을 열기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째 문을 열면 첫 번째 문을 열면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은 열기가 수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니까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천일 기도처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여기 이제 우리 78번 우리 지수님이 세자를 올리셨고요. 우리 지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저 불쌍하다고 계속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우는 것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족 건강 여기에 우리 이제 애기 김산이도 건강하세요 하고 모두 성불하세요 해서 우리 지수님이 세자로 78, 79, 80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81번 강남의 순둥 어머니께서 김순두 이분이 강남 맞지? 네. 부산이 아니고 김종우 아들님으로 지금 열심히 아드님이 일 잘하고 있어가지고 또 계속 올려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순둥 어머니께서 우리 아드님 그래도 꾸준히 발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봉은사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강남의 봉은사. 근데도 저희 절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현덕님 이거 안 켰네. 전에 올리신 거. 그 다음에 우리 조동숙님 부산에 자녀가 하는 일 재물 발언 가족건강 성불하세요. 조동숙님 딸 윤정미님이시거든요. 윤씨 집안하고 같은 윤씨예요. 윤 대통령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윤정미님 따님께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부산에서 아름다울미 우리 내일 이렇게 하는 사업을 발전하는 기원 이렇게 미용에서도 네일 있죠. 아름답게 손톱 이게 벌써 미국에서는 한 50년 전 막 60, 70년 전에 했던 거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으키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동숙 어머니께서 따님 네일 사업 그거 좀 꾸준히 잘 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동숙님 뭐든지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한 처음에 이제 반짝 오픈 그 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잘 되다가 조금 침체기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좀 지루함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3년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손님이 발길이 이렇게 다져지더라고요. 우리가 땅을 발로다가 다지듯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되고 아직도 한참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 벌릴 나이에 우리 따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배우는 과정도 얼마나 한 3년은 걸렸을 겁니다. 이래저래.
배우고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니까 참 기특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조동숙 어머니 많이 응원하겠고, 저번에 박종순 어머니가 아드님 시험 발언하면서 초로 올렸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하느라고 잠깐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김지수님, 조동숙 어머니 따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김순동님 아드님 김종우님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천일 석방 촛불을 올려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재판 중에 뭐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히 무죄라고 이런 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흥이 같이 나죠. 흥도 나고, 아 우리가 촛불을 올려서 이렇게 무죄로 떨어졌다라는 그 신비로운 감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같이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지만 막상 결과론에 있어서 무죄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딱 떨어지니까 참 며칠 동안 정말 저 흥분이었었고 감사했었습니다. 예, 저 물 좀 마시고요. 살얼음이 꼈네요. 살얼음 소리예요 이게. 이 네일 아트 사업이 요즘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그 시골에 계시는 저희 누님도 요거 네일 아트 하셨더라고. 네. 요즘 네일 아트 하는 게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법조님은 네일 아트 안 하셨는데, 네. 부산에 가시게 되면은 네. 그 조동숙님 따님이 운영하시는 그 윤정민 우리 대표께서 운영하시는 그 네일 아트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산 하면은요 인연이 많아요. 하도 전에 글 쓰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발 부산에서 좀 한번 뵙자고 해서 부산을 내려갔었는데, 이제 신도회 회장님하고 또 여자 신도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참, 근데 저 부산 얘기하기 전에 미국에서 참 박사님, 미국에서도 미국이 뭐 절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삼재기도를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송영희 어머니가 NY 뉴욕이겠죠. 거기에서 조카분들하고 이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송영희님께서 저 남동생하고 이모님하고 각각 저 삼재 기도를 올려주셨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지. 미국에서 송영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 대해서는 조동숙님 한 15년 전에 부산을 갔는데, 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정말 사람들이 그 인산인해라는 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참 약밥도 해오고, 식혜도 해오고, 뭐 빵도 해오시고, 또 찹쌀모찌도 해오시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너무너무 정말 부산 분들 하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산에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지금 이제 언젠가 또 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가 뵙는 걸로 그렇게 미래의 약속을 하고요. 네일 아트가 나왔으니까 저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이 이제 지났지만 요새 또 다시 팬데믹이라는 뭐가 또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참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도 요새 집안 대청소를 하거든요. 땅콩만한 월강사이지만 1층부터 옥상까지 또 마당까지 저 바깥에 다 청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요, 손 씻기가 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손 씻기는 개인위생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전부터 손만 잘 씻어도 많은 병이 걸리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과 양치질만 잘해도. 그래서 그 말을 실천한 거는 물론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을 자주 씻는 그런 거를 TV고 많이 광고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기 발병률이 뚝 떨어지고, 이런 우리 안과 질환, 왜냐면 손에 균이 있는데 그 균이 있는 손으로 만지니까 안과 질환도 많잖아요. 그래서 안과 질환도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었다는 저희 통계고요. 일상을 괴롭히게 하던 질병에서 기본만 잘 지켜도 우리가 개인위생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 깨끗해지고, 그 건강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인생의 틀도요, 그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 따님이 네일 아트 하기까지는 배우고 이거 하고 소독하고 그림 그리고 어떻게 별표는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 마음에서 자기 조상님, 지장보살님 전에
조그마한 하루에 1, 2분만이라도 잠깐 숨 고르기를 하고 기도를 또 명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의 인식만 조금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요즘 뜨거운 여름날에 막 제가 도로에 가보면 도로 차 때문에 흥분도 하고 시장에 가보면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좀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의식만 조금 바꾼다면은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싸움도 없어지고 내가 또 한 발 양보하고 그러면 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제구설 시비에 시달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고가 나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인사사고가 안 나고 같은 사고가 나도 그냥 내가 있는 벽을 부딪혀서 내 스스로 자가 보험에 해당되게 하고 그렇게 뭐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4 음력 4월 5 미 16까지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흥분의 기운으로 누구나 정말 화날 일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은 이렇게 흥분되는 기운을 낮추고 조금은 그렇게 한 발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무죄라는 그것도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나죠. 네. 미국에서 그 삼재를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 며칠 전에는 이 서수문 고가도로 이 철거하시다가 세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대전에 있는 하나 에어로 패충 하나 하여튼 거기 갑자기 이제 하나 에어로 그 로켓 추진기 만드시는 곳인데 그곳의 폭발 사고로 지금 5분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께서 에어로스페이스군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5분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만약에 삼재풀이를 했다 그러면 또 화를 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가까운 일주일 안에 지금 총 8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8분의 사망자 중에 반드시 그 삼재가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삼재 풀이를 했다 그러면은 이 안타까운 예, 그 삼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 박사님 저희 집에 총무님 계시잖아요. 아주 조그맣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겼잖아요. 올해 내내 1년 동안 운전, 교통, 안전, 사고에 조심하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입춘 부적 주면서.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남한테 양보하고 빵빵거려도 양보하고 1차선 이런 것도 잘하고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삼재풀이를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며칠이었죠 그때? 그저께 사고가 났는데 박사님 사고는 났습니다. 주유하고 나오면서 그런데 그 차하고 부딪힐 뻔 했는데 그 차를 피해가지고 기둥으로 박았어요. 우리 총무님이. 그 이치예요 바로. 사고는 좀 전에 말씀 전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고는 납니다. 나는데 제발 인사사고 나면 너무 진짜 관제구설 시비로 인해서 아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운전할 때는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는 오로지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갈 길만 가고 그 키로수에 있잖아요. 정해진 거 그 룰대로만 따라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기는 났는데 야, 그 차하고 안 부딪히고 그냥 그 주유소에 있는 옆에 쐐기둥을 박아가지고 반바 나가고 이렇게 해갖고 너무 지장보살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본능적으로 이 DNA에서 그 삼재기도 한 게 뿌리가 깊이 딱 박혀서 아차하는 순간 이렇게 하면 저 차하고 부딪힐 것 같다. 그 순간 0.0001초 그래가지고 딱 피해가지고 딱 기둥으로 그냥 부딪혀서 이렇게 틀면서 오른쪽으로
부딪혀갖고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지 다친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번 한 번 사고 난 걸로 끝나지 않고 연말 연시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 절에 올 때 웬만하면 전철 타고 오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디 차 갖고 오는 사람이 전철 타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주님께서는 지금 그 부산시장, 대구시장에 네, 대해서 예측을 했던 두 인물이 네. 지금 거의 뭐 오차범위에서 껌딱지점 따라붙었고 한 분은 뒤집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 문제 상황이.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 네.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완전 성급하는 박근혜 바람으로 온통 뒤집힌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 굳히기, 대구 굳히기 들어갔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서문시장, 모든 정치인들 하면은 다 서문시장을 방문하는데 이 서문시장과 이 대구 수성못을 막바지 그냥 다지기 네, 코스로 선택을 하셨는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박근혜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죠. 네, 유영아 의원이 네.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단종 아시죠? 단종. 네. 왕의 남자. 계유정남. 단종. 예. 예. 강원도 영월에 음. 단종처럼 멍에를 벗고 복이 될 거다. 다시 대통령제가 돌아간다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저 뭐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게 뭐지? 그 물적으로 매뉴얼대로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박사님? 법률적으로는 뭐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그분이 지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려운데 우리가 의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요. 아니 내가 왜 무슨 마음이 호수요. 마음의 심자.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대변한 거지 그 사람이 뭐 꼭 실언을 했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너무 나한테 우리 국힘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고 도움이 되게 흐르는 그 마음의 그 이해성을 그렇게 전체적인 대변성인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감사함. 지금 이제 유영아 의원이 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서문시장과 수성목 방문에 네. 인산인해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예.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 이 유영아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으로 더 쏘진 멍에 반드시 예. 벗겨질 거다. 예. 글쎄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단종을 없어요. 예, 비유를 한 건데 단종처럼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복이 되기는 어렵지만 네네. 명예 회복이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힘의 승리가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로 네. 이렇게 점쳐질 거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도 커질 걸로 봐지고 아마 그런 의미로 그렇죠. 단종을 비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역사 쭉 볼 때 발굴이 됐어도 스탈 중국이나 일제 시대에 다 스탈이 돼서 그렇지 태양이 떠오르는 우리나라 옥황상제 또 세종을 지나서 박정희 지나서 민족의 유산이 박근혜 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마르고 닳도록 선덕여왕이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민족 중흥에 사명을 띤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따님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얘기할 거지만 민족의 유산이 뒤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원히 남아 있는다.
그런 의미가 딱 거기에 적혀 있네요, 그분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길선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를 국민 앞에 다시 이렇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누가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이 참 치졸하게 비난적인 얘기를, 그 사람이 보수였었거든요, 노인네. 비난하는 쪽에 비평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평가인데 비평이 아니고 비난하는 그 치졸함을 봤을 때 제가 참 서글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대다수의 모든 국민이, 저는 99.9%가 겸손과 또 그 우리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유영하 국회의원 그분이 그 말로다 그 감사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자, 지금 그 뭐 대구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진 것 같고, 네, 근데 부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바람으로 네,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하고 국민의힘 박형준 의원의 간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1%입니다. 네, 1%는 종이 한 장 값이에요. 네, 자, 이 박형준 후보 네. 두 자리까지 벌였던 사람이 1% 네. 격차까지 따라 붙었어요.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나라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되게 역사적인 걸 할 때는 삼국지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의 면면이 삼국지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응을 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를, 안 될 댐데미를 지닌 인물들을 지금 부산의 사람들이 처음에 몰랐다가 안 될 댐데미를 가진 사람, 댐데미 하면 다 댐데미가 좋은 건데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안 될 댐데미를 지닌 인물들을 시민들이 이미 마음에 이제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 이미지를 아니면 안 받았다 딱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두리뭉실 넘어가고, 참 그런 거 볼 때 우리의 그 부산 시민의 마음에서 확고하게 다져진 것이 표의 숫자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거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해야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 분명하잖아요. 말소리 들어보면 그냥 딱딱딱 다 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 모든 부산 시민들이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의 그 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여서 그렇죠. 1%까지 예. 따라 붙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1%를 또 따라 붙이기 위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또 부산에 내려가서 박형준을 응원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좋아하시는 또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 한 그릇 뚝딱 하면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히 1.1% 정도를 네. 채워줘서 네. 0.1% 차이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상 말을 하지만 우리 옛날에 또 해도 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냥 괜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그냥 즐겁죠. 흥이 나고. 자, 옛날에 그 당파를 싸움에서 이 정철이라는 사람도 이쪽으로 치우쳤던 분위기지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구업진원 얘기를 할 때 천수경에서 정구업진원 수리 망하수리 할 때 그 정철이 생각이 납니다. 말로써 말만을까 하노라, 이렇게 마무리에 정철이 시가 있듯이, 여러분 미국에서 삼재기도 올려주시고 우리 총무님도 삼재기도 하고 사고는 났지만
피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제구설, 시비구설, 말이나 글 하나로 발생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시기 질투를 면하는 것도 결국은 기도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옛사람들은 관제구설을 삼재에 못지않게 재앙으로 여겨 신년 운수나 토정 비결에 관제구설 캐가 나오면 근신에 가까운 몸가짐과 하심하는 말과 말조심을 했던 것인데 연월일시에 망신살이 들어오거나 운에서 망신살이 들어오면 관제구설 시비를 피하기 어려우니 여러분 각자의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결국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윤석열, 천일, 촛불, 석방기도, 초발언과 함께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 기도터, 새롭게 불사를 일으키는 월광사, 불사기도 동참에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를 바라면서 다음 날 뵙겠습니다. 시청자들 잘 보이소? 이거에 신성엽 장군의 촛불입니다. 촛불인데 이 불에 제가 구했습니다. 대박나게 이 촛불에 촛불 공양에 이 진삼 명가가 대박을 터져달라고 제가 염원을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대박이 터질 테니 앞으로 좀 두고 봐보이소. 이게 부실하게 발리비리끼라.